자, 오늘 우리가 한번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바로 지금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마시는 커피, 면도기, 심지어 김치까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주변이 온통 구독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는 방식, 그러니까 소비 습관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뀐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편하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 이 뒤에는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경제 전체의 판을 바꿔버린 아주 거대한, 뭐랄까, 조용한 혁명 같은 게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소비가 꽁꽁 얼어붙었던 그때로 말이죠. 그때 상황이 참 좀 이상했어요. 경제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지갑을 열질 않는 거예요. 실제로 2011년 데이터를 보면요. 경제 성장률은 3.7%인데 민간 소비 증가율은 고작 2.3%에 머물렀습니다. 이 숫자의 간극, 이 불균형이 몇 년 동안 계속되니까 시장은 정말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바로 이 숫자, 71.9%. 이게 바로 그 정점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015년 3분기 평균 소비 성향인데 이게 역대 최저치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어도 빚 갚고 집값 걱정하고 이런저런 부담 때문에 쓰지를 못하고 그냥 모아두기만 했다는 거죠. 당시 KPMG 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이 분석이 모든 걸 딱 요약해줍니다.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도 개인이 소비를 늘리지 않으며 필수재에만 소비를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바로 이겁니다. 소득이 늘어도 진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산다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거대한 벽에 부딪힌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상황에 맞춰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남기 시작했다는 거죠. 일종의 반격이랄까요? 2016년에 나온 한 보고서가 이 변화를 딱 한 단어로 정리했어요. 바로 consumption입니다. 이건 뭐냐면 소비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11가지의 새로운 생존 전략 같은 거예요. 혹은 일종의 반격 매뉴얼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 변화는 정말 명확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내 것, 소유가 최고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공유하고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해진 거죠. 또 예전엔 모든 대용량을 샀다면 이젠 1인 가구에 딱 맞는 걸 찾고요. 무작정 브랜드를 믿기보다는 내가 직접 가장 똑똑한 가격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이 여러 가지 변화들 중에서 특히 오늘날의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3가지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1인 가구를 위한 솔로 이코노미. 둘째, 소유하지 않고 빌려 쓰는 공유 경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조건을 찾아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똑똑한 소비자. 바로 크로스오버 쇼퍼의 등장이죠. 이게 얼마나 빠르고 거대한 변화였냐면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2016년에,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 소비자 3명 중 2명은 크로스오버 쇼퍼였다는 겁니다.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숙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죠. 과거에 시작됐던 이 작은 흐름들이 어떻게 지금의 구독시대라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유가 아닌 공유라는 트렌드 있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구독 경제라는 나무를 키워낸 아주 작은 씨앗이었던 셈입니다. 오늘날 이 구독 모델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형태로 진화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넷플릭스나 음원 스트리밍처럼 월정액 내고 무제한으로 즐기는 형태. 두 번째는 자동차나 명품처럼 비싼 걸 빌려 쓰는 렌탈 모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밀키트나 화장품, 생활용품처럼 필요한 걸 주기적으로 배송받는 정기 배송 모델이죠. 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시장의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 구독경제 시장 규모가 무려 100조 원에 달할 거라고 해요. 100조? 이게 그냥 하나의 소비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는 거대한 하나의 경제 생태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달콤한 만큼 교묘한 함정도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다크너츠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소비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상술이에요. 다들 경험 있으실걸요? 무료 체험 기간 끝나니까 나도 모르게 유료 결제가 된다거나 해지하려고 보니까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에이 그냥 쓰자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 바로 이런 게 다크너츠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줄줄 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의 뒷면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우리가 편리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택들이 과연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요. 조금 다른 이야기 같지만 들어보시면 연결이 됩니다. 이 인용문은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또 다른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많은 지방 도시들이 인구 감소라는 큰 문제 앞에서 그냥 단기적인 현금 지원 같은 그런 임시 방편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죠. 바로 여기서 놀라운 연결고리가 나타납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아까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솔로 이코노미, 1인 가구에 최적화된 경제였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솔로 이코노미가 지금은 지방 도시의 인구가 사라지는 이 심각한 사회 문제와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편리함과 합리성을 족찼던 우리의 새로운 소비 방식은 우리의 삶을 또 시장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똑똑했던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제는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공동체의 모습까지 바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